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5일 월요일의 뉴스스탁 마감 시황 뉴스입니다. 일본의 반도체 핵심 소재 수출 규제로 인해서 반도체 생산량이 줄어들 것으로 우려가 되는 바람에 반도체 수량을 확보해 놓으려는 수요가 요즘 늘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서 낸드 값이라든가 D램 가격이 반등하고 있다고 하죠. 한국 기업들이 2-3개월 정도 물량의 소재는 확보했다고 알려진 만큼 규제가 장기화되는지 여부를 반드시 지켜보시고 반도체 업종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반도체 소재 관련 종목들이 상승폭이 컸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4.18포인트 내린 2082.48, 코스닥 지수는 6.38포인트 내린 674.79, 원달러 환율은 0.3원 내린 1178.7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는 외국인이 141억 원, 기관이 253억 원어치 순매수했고 개인은 494억 원어치 순매도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이 1197억 원, 기관이 499억 원어치 순매도했고 개인은 1758억 원어치 순매수했습니다. 골드만삭스가 연준이 7월에 기준금리를 인하할 확률을 90%로 추산했습니다. 중국이 지난 2분기 국내 총생산 GDP가 6.2%로 1992년 성장률 집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그 밖에 6월 산업생산, 소매 판매, 고정투자 자산 등은 비교적 양호한 결과를 보였습니다. 6월 산업생산은 전년 동월 대비 6.3%가 증가해 시장 예상치 5.3%를 웃돌았습니다. 미국과 중국 협상이 진행 중이긴 합니다만은 대면 협상 일정은 아직까지 발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올 상반기 국내 증시가 저조한 흐름을 나타낸 주된 원인은 대외적 악재보다는 내부적 요인이 더 크다, 이런 분석이 나왔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 일본의 수출 규제 등의 영향보다는 반도체 경기 악화라든가 바이오 업종 악재 등의 영향이 더 컸다는 해석입니다. 이에 따라서 올 하반기에는 보수적으로 접근하되 실적과 모멘텀을 갖춘 개별 종목 발굴 작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하반기 국내 증시는 대형주들의 실적과 바이오 업체들의 행보에 따라서 향방이 갈릴 것이다, 이런 분석이 대부분인데요. 하반기 글로벌 금리 인하 가능성으로 인해서 화폐 가치는 하락하고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게 되면 음식료 업종이 자연스럽게 부각되겠죠. 또 부동산 가치가 높은 자산주에도 주목하게 될 것이란 예상이 나왔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일본과의 무역 갈등에 따른 경기 부양 차원에서라도 이번 금통위에서 금리를 낮출 것으로 보는 시각이 우세합니다. 지난 5월 금통위 이후의 국내 물가는 여전히 0%대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고 수출 증가율은 마이너스 폭이 확대되는 등 경기 성장 동력이 약해지고 있어서 만약에 금통위가 이번에 금리 인하 결단을 내린다면 증권시장 투자 심리 회복에는 다소 긍정적으로 작용할 전망이란 분석이 나왔습니다. 오늘 특징 종목입니다. 후성. 일본이 한국 수출 규제로 반도체와 디스플레이의 시각 공정에 사용되는 소재, 불산을 생산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수혜 기대감으로 상한가 마감했습니다. 동진세미캠. 역시 일본의 한국 수출 규제로 포토 레지스트를 생산하고 있는 동진세미캠 수혜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28.41% 상승 마감했습니다. 램테크놀로지 마찬가지입니다. 일본의 한국 수출 규제로 에칭가스를 생산하고 있는 이 회사도 수혜가 기대되는 분석이 나와 있습니다. 19.66% 상승 마감했습니다. 액션스퀘어 모바일 슈팅 기간 틱X 7월 말 출시 소식에 12.87% 상승 마감했습니다. 덕산 하이메탈 일본 기업에서 독점하고 있는 이방성 전도성 필름용 도전볼을 국산화하고 상용화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9.82% 상승 마감했습니다. 셀리버리 항암 신약 후보 물질 영장류 독성시험 성공 소식에 상한가 마감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반도체, 디스플레이 소재의 수출 규제에 이어서 탄소 섬유 분야를 추가 규제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는 소식이 알려졌습니다. 그러자 국내 증시 하방 압력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일본의 규제 방침으로 단기 수혜를 입을 수 있는 국내 기업들의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할 수는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는 국내 산업과 기업의 피해가 늘어나기 때문에 증시가 악화되기 때문이겠죠. 증권가에서는 한일 양국 갈등이 장기화되고 제재 품목이 확대될수록 일본 소재를 수입해 완성품을 만드는 우리나라 기업들의 타격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김기문 중소기업 중앙회장은 삼성 같은 대기업뿐만 아니라 많은 중소기업도 최근 일본 정부의 수출 규제에 직접적인 영향권에 있다면서 8월 초에 중소기업 사절단을 구성해서 지한파로 알려진 니카이 도시히로 일본 자민당 간사장 등을 만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일본의 반도체 수출 규제 강화 조치로 한일 양국 간 경제 갈등 양상이 뚜렷해진 가운데 증시에서는 오히려 일본 기업들의 주가 하락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국내 주요 기업들이 그동안 거래해왔던 일본 소재 업체 대신에 다른 공급처를 찾아 나설 수 있다는 우려감이 일본 주가에 반영된 셈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일본 측에 하루빨리 외교적으로 한일 간의 무역 갈등을 해결하자 또 한 번 제시했습니다. 일본의 대응이 앞으로 어떻게 나올지 지켜보는 수밖에 없겠죠. 7월 15일 월요일에 뉴지스탁 마감 쇼 뉴스였습니다.